일괄경매 청구권. 자, 보시면 갑은 울소유 X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X토지의 Y 건물이 존재할 때 갑이 X토지와 Y 건물에서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여기를 잠깐 한번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이제 어디가 있는가 이 말이죠. 그러면 일괄경매를 청구하려면 먼저 순서가 어떻게 돼야 돼요? 먼저 갑의 토지 위에 을이요 저당권을 잡죠. 저당권을 설정을 하죠. 언제요? 2월 1일 날요. 이 당시에 건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이렇게 건물이 없다가요 어떻게 된다? 3월 1일 날 갑이요 3월 1일 날 건물을 신축을 하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요? 토지하고 건물의 소재가 뭐래요? 지금 동일하죠. 동일할 때는 우리는 이 저당권은 토지에다 저당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경매를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토지만 경매할 수 있죠. 만약에 토지만 경매하면 어떻게 돼요? 경락이 뭐가 된다? 병이 되죠. 그 다음에 건물의 소재는 누가 돼요? 건물의 소재는 갑이죠. 갑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봐봐. 먼저 저당 잡을 때 건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런데 여기서 토지만 경매가 되면 경락받은 사람도 건물이 없는 상태로 경락을 받아야 돼. 근데 지금 뭐가 있어요? 건물이 있죠. 그러면 이 건물은 철거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국가 사회 경제적으로 이익이에요? 손해요? 손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여기서 일괄해서 경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토지의 소유자는 누구죠? 병.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죠? 병. 그러면 자기가 자기 땅에 자기가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철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이것을 일괄 경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요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토지만 경매하고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건물만 경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하고 건물을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건물까지 경매를 하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토지와 건물을 같이 경매하니까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이 나오죠. 매각대금이 나오고요 건물에 대한 뭐가 나온다? 매각대금. 매각대금은 경락대금 똑같아요. 매각대금과 경락대금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저당권은 어디만 잡혔다? 토지에만. 그럼 토지의 경매대금에서는 돈을 받을 수 있지만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토지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다. 건물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뭘 한다? 일괄 경매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걸 일괄 경매 청구권을 하니까 여기서 보시면 일단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로 골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일단 토지의 저당을 잡을 때 건물이 없다가 그 다음에 건물을 짓고 토지와 건물이 무조건 경매가 있기 전까지 뭘 해야 돼요? 동일해야 되죠. 그러면 갑이 저당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X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순서가 뭐예요? 토지 위에 저당권을 잡을 때 건물이 없다가 저당 잡고 건물이 신축해야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미 건물이 있다. 이미 건물이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은요. 갑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을이 토지 위에 Y 건물을 신축했다. 그럼 여기 뭐예요? 지금 여기 보면 누구 토지죠? 을소유죠. 을소유 토지에 갑이 을소유 토지에 갑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저당권을 가지고 있죠. 죄송해요. 을소유 토지에 갑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죠. 을소유 토지에 갑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당권을. 그런데 여기에서요. 지금 뭐가 되죠? 여러분 을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했다. 을이. 그럼요. 이게 왜 조심해야 되냐면 토지와 건물의 이름이 동일해야 돼요.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요. 여기는 봐봐. X 토지고 여기는 Y 건물이죠.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필요 없다고. 소유자가 동일하면 되죠.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을소유 토지에 뭐죠? 누가 지금 건물을 지었죠? X토지에 건물이 존재할 때 갑이 여기요. 지었다 X토지에 건물이 존재할 때 있었는데 여기는 을이 건물이 축제했다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일괄경매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X, Y에 신경 쓰면 안 된다고.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디귿은요. 갑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병이 지상권을 취득하여 건물을 축제했어. 병이. 그러면 이건 뭐예요? 병이 지상권을 취득했다면 잘 봐봐. 지금 여기요. 토지는 누구죠? 을의 것이죠. 등기는 갑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요. 누가 지금 건물을 지었다고 돼 있어? 병이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죠? 동일하지 않으면 일괄 경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매하기 전에 누가 다시 취득했다는 거야? 이것을 을이 다시 취득했다. 을이 다시 취득했다. 그럼 뭐다? 동일하다 이 말이죠. 동일하면 뭐가 된다? 일괄 경매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일괄 경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일괄 경매는 뭐예요? 토지에 저당 잡을 때 건물이 없다가 누가 건물을 축조했냐 중요하지 않아. 언제만 동일하면 된다? 경매하기 전까지만 동일하면 돼. 경매하기 전까지만 동일하면 돼.
그러니까요, 여러분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봐봐요. 지금 의뢰 토지 위에, 의뢰 토지에 갑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A가 건물을 지었어. 그럼 일가경매 돼, 안 돼? 안 되죠? 다시 이것을 을이 샀어. 그럼 일가경매 돼, 안 돼? 되죠? 을이 건물을 지었어. 일가경매죠. 그런데 경매가 되기 전에 A가 건물을 샀어.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건물을 누가 건축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괄 경매가 되기 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뭘 해야 된다? 동일해야 된다. 일괄 경매가 있기 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66권 한번 보시죠. 갑은 그 소유 나대지에 을의 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신축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요, 갑은 그 소유 나대지니까 지금 여기 누구 토지죠? 갑의 토지 외, 이렇게 돼 있죠. 누구한테요? 여기 을한테 저당권이죠. 저당권,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일괄경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건물을 건축해도 관계가 없죠. 하지만 경매가 되기 전까지는 뭘 해야 된다? 동일해야 된다. 저당권은 어디에만 설정되어 있다? 토지에만. 따라서 건물에 대한 매각대금에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1번, X 토지에 대한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개시 결정 전에 갑이 A에게 건물의 소유권이 있다. 갑이 A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했다. 경매되기 전에.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다. 법정이 상고 성립한다, 안 한다? 아니, 일괄경매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건물의 소유자가 지금 A다, 이 말이죠. 그럼 일괄경매가 안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괄경매가 안 된다, 이렇게. 됐죠, 지금? 됐죠? 큰일 났네. 일괄경매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알겠죠? 이거 절대로 이제 반지 뭐죠? 지우개를 안 쓰는 것으로, 알겠죠? 저한테 절대로. 자요, 그러면요, 갑은 여기 나 있죠? 갑 소유예요. 지금 여기 을이 저당권이죠? 저당권 이렇게 돼 있죠? 저당권 이렇게. 자, 지금부터 보세요. 을의 저당권이 실행되어 B가 X 토지를 매수하고 매각대금을 다 낸 경우 이렇게 돼 있죠?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죠? 안 돼. 왜요? 법정지상권은 언제 돼요? 법정지상권은 여기서 이제 일괄경매하고 법정지상권이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법정지상권을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럼 법정지상권은 어떻게 되냐? 차이가 있어. 첫 번째 볼까요? 자, 일괄경매를 봐봐. 일괄경매는 순서가 갑의 토지 위에 을이 저당을 잡아. 저당을 잡을 때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건물이 없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누가 건물을 지어야 돼요? 갑이든 을이든 누군지 관계없지만 일괄경매가 되기 전에 아무튼요, 갑이요 3월 1일 토지와 건물의 수가 동일해야 돼. 그러면 일괄경매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괄경매는 저당 잡을 때 나대지였다가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라면 동일하면 토지와 건물을 같이 경매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원래는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토지만 경매를 받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요,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법정지상권은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여기서 보시면 먼저요, 갑의 토지 위에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고 토지와 건물의 수가 동일해야 돼. 1월 1일 날. 차이가 뭐예요? 여기에 차이는 뭐예요? 토지에 저당을 볼 때 건물이 없었죠. 그런데 법정지상권은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고 나서요, 여기서 어떻게 한다? 여기서 을이라는 사람이요, 을이 저당을 잡아. 이때 저당을 잡을 때 토지하고 건물에 다 잡아도 되고 토지에만 잡아도 되고 건물에만 잡아도 되고, 여기에서는 토지에 잡는 걸로 하자고. 왜? 일괄경매도 토지에만 잡았으니까. 두 개를 비교하면 금방 나타나니까. 알겠죠? 차이는 뭐라고? 토지에 저당을 잡을 때 건물이 없었다, 뭐? 일괄경매. 토지에 저당을 잡을 때 건물이 있고 토지하고 건물에 뭐가 동일해? 이름이 동일해, 소유자가 동일해? 소유자가 동일해.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알겠죠? 소유자가 동일하죠? 자, 이런 경우에 이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이루어지죠, 경매. 그런데 이때 경매는 토지에만 저당을 잡았으니까 토지만 경매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토지만 경매가 되는 거죠. 누구한테? 병한테. 경락인이죠. 그럼 건물의 소유자는 여전히 누구다? 건물의 소유자는 여전히 갑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봐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를 깨우쳐야 되느냐. 지금 여기 보면 처음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했는데 경매라고 하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지금 어떻게 돼서 달라졌죠. 그럼 우리가요, 법정 지상권이라는 것은, 지상권이라는 것은 타인의 토지 외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인데 자기 토지에 자기가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상권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죠. 내 땅 위에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요, 어떤 우연한 사정에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갑자기 달라지면은 당연히 병은요, 갑한테 건물을 철거하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갑은 처음부터 그러면 지상권을 설정을 할 건데 자기 땅 위에 자기가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상권이 필요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주 우연한 사정에서 순간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때요, 이 토지 소유자가 갑한테 건물을 철거해라. 그러면 이건 어떻게 방어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법에는 특별한 규정을 둔 거예요. 어떻게? 토지나 건물의 저당을 잡기 전에, 이월리를 잡기 전에, 그 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저당 잡고 난 다음에 이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돼가지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남의 땅 위에 건물을 가지고 있죠. 남의 땅 위에 건물을 가지고 있으려면 이 땅에다가 갑이라는 사람이 뭐가 있어야 돼? 지상권이 있든지 임차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임차권은 채권이죠. 채권이니까 뭐가 있는 걸 본다? 지상권이 있는 것으로 봐버려. 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원래 지상권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상권 설정을 하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지상권 설정에 합의를 할 틈이 있어 없어? 없죠. 경매로 순간적으로 달라지니까. 만약에 이 경락인이 매각대금을 완납을 하죠. 그러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해버리잖아요. 순간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지기 때문에 건물의 소유자가 방어할 기회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법에서 일정한 요건을 둬. 저당 잡기 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는데 이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순간적으로 달라지면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건물의 소유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토지에 뭐가 있는 것으로 봐버려? 지상권이 있는 것으로 봐버려. 그것을 뭐라고 한다? 법정 지상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은 처음부터 토지 위에 뭐가 있어야 돼?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다시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이름이 동일한 게 아니에요. 뭐가 동일하다?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그런데 일괄 경매는 토지에 저당 잡을 때 건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고 저당 잡고 난 다음에 건물을 신축해야 돼. 이게 큰 차이가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이것이 일괄 경매하고 법정 지상권하고 큰 차이예요. 이것만 하면은 웬만한 정답은 다 맞출 수 있어. 한번 볼까요? 자 보면 지금 여기 이것인가요? 의뢰 저당권이 실행되어. 처음에 이미 근데 여기는 봐봐요. 저당권 설정한 뒤 건물을 신축했다고 했죠. 저당권 설정할 때는 건물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을 취득할 수가 있어 없어? 처음부터 없는 거예요.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리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를 해야 돼? 동일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건축했죠. 그러니까 일괄 경매는 될지 모르면 일괄 경매는 성립할 수 있어도 뭐는 안 된다? 법정 지상권은 안 된다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디귿. 저당권 설정 뒤 뭐죠? X 토지에 대한 통상의 강제 경매가 실시되어 C가 토지를 취득한 경우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고. 법정 지상권은 무조건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다가 어떤 이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돼. 법정 지상권은 무조건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는데 어떤 이유로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죠. 그때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는 거라고. 그런데 여기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 수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왜?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건축했으니까. 알겠죠? 관습이고 뭐가 필요 없어. 이건 좀 이따 설명할 거니까 지금 안 하는 거예요. 리얼 저당권 설정 뒤 D가 X 토지를 매수 취득하여 그 토지의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의뢰 저당권이 실행되면 D는 경매대가로부터 필요비를 우선 상환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이것은 조금 어려운 말이 아니고 이것은 뭐를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요 그 제3 취득자 말을 이해를 해야 돼.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걸 한번 보시면 지금 저당권 설정 뒤 D가 X 토지를 매수 취득했죠. 그럼 이 사람 뭐라 한다? 제3 취득자라고 그래. 제3 취득자. 알겠죠? 그 다음에 필요비를 지출했죠? 그러면 경매대가로부터 필요비를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받을 수 없다 틀렸어. 우선 상환 받을 수 있어. 자, 지금부터 봐봐. 이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위에
을이요, 을이 저당권이 있죠. 저당권 2월 1일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를 어떻게 해요? 저당권 설정된 이 토지를 매수했죠. 언제요? 3월 1일 날. 3월 1일 날 병이요. 병이 매수인이죠. 매수인을 뭘 한다? 제3취득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3취득자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제3취득자는요. 여기서 경매 전하고요. 경매 후가 있죠. 경매 후, 경매 전에는 여러분 어떻게 한다? 경매 전에는 어떻게 해요? 경매 전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채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이 말이잖아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이렇게 뭐다? 피담보 채무를 뭐라고?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소멸을 청구한다. 그 다음에요 뭐란다? 저당권 말소를 청구한다. 저당권 말소를 청구하고요. 근데 제3취득자가 돈을 빌린 게 아니잖아요. 갑이 돈을 빌린 건데 병이 대신 갚아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은 제3취득자는요 채무자 갑에게 뭘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의 행사. 이게요 제3취득자잖아요. 제3취득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매수한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그래. 지상권, 전세권, 매수한 사람. 제3취득자는 자기가 돈을 빌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채무자가 돈 갚을 날짜가 됐는데 돈을 갚지 않으면 이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매를 청구하면 저당권 이하는 다 소멸하죠. 소멸하니까 이 매수인도 자기가 살아남으려면은 갑이 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을 변제를 해야 되는데 변제를 하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자기가 대신 갚는 거예요. 변제기 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고 소멸을 청구하고 저당권을 말소하고 그 다음에 그 돈을 갑한테 청구해야죠. 그걸 구상권 행사한다고 그래.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경매가 됐다 이 말이죠. 경매가 되면은 채무자는요 자기 집이 경매가 되면 자기가 경락을 받을 수 없어. 경락인이 될 수가 없는데 이것은 경매인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제3취득자는. 그 다음에 방금 여기 필요비하고 유익비 있죠. 이 비용에 대해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우선 상환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경매인이 될 수 있고 비용에 대해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좀 이해가 됐나요?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는 제3취득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 제3취득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저당권을 설정한 뒤에 D가 X 토지를 매수했다. X 토지를 매수했다. 이 D를 뭐란다? 제3취득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지상권, 전세권 매수한 사람을 제3취득자. 그래서 D를 뭐라고 한다? 제3취득자다 이렇게 얘기해. 제3취득자는 필요비하고 유익비를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래서 틀린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틀렸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요 옳은 것을 고른 것은 몇 번이다? 몇 번? 디귿 하나다 이 말. 디귿. 알겠죠? 그래서 디귿이다 이렇게 4번이죠.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요 법정 지상권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